냉전의 대립은 유럽의 철조망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극의 하늘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겨누던 시기, 북극 상공은 최단 비행 경로였고 그 항로를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그린란드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린란드는 초강대국 경쟁의 핵심 고리로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 그 그림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다만 경쟁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냉전이라는 말 대신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고 소련 대신 중국이 들어왔으며 무기의 종류는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신냉전이라 불리는 현재의 국면에는 자원과 무역 항로, 데이터와 공급망이 추가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바라보는 이유도 이 변화와 한꺼번에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북극을 먼 곳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의식하는 최전선으로 다룹니다. 그린란드는 그 최전선에서 빠지지 않는 좌표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의 삼각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덴마크 왕국 안에 있고 외교와 국방의 큰 줄기는 덴마크가 쥐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그린란드를 덴마크와의 동맹 틀 안에서 관리해왔고 오래전부터 그린란드를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미국의 북극권 감시와 조기 경보, 우주 감시 체계는 그린란드 없이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군사적 실익을 챙기는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부각된 그린란드의 가치는 이 삼각관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관리하길 원합니다. 합병 혹은 구매의 방식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그린란드의 가장 큰 가치는 군사적 가치입니다. 미국이 북극 항로의 패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 대상 안으로 넣어야 하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북극을 가로지르는 항로는 러시아와 북미, 유럽과 북미를 잇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미사일과 폭격기, 각종 감시 자산의 움직임을 추적하려면 그린란드라는 군사적 거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는 우주와 통신의 가치입니다. 위성 감시, 레이더, 통신 중계는 북극 고위도에서 성능과 위치가 갈립니다. 미국이 우주 감시 체계를 강화할수록 그린란드는 더 중요해집니다. 셋째는 자원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이더, 정밀 유도무기, 전자장비, 반도체 공정과 소재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이 세계 히토류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미국의 산업 정책과 국방 정책을 동시에 자극해 왔습니다. 그린란드는 중국 외부에서 히토류 확보 경로를 넓힐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우라늄과 토륨도 빠지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연료 문제이기도 하고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따라붙는 자원입니다. 북극권 석유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빙이 진행될수록 접근성과 개발 가능성은 커집니다. 미국은 이 가능성을 러시아의 북극 자원 독점과 연결해 바라봅니다. 넷째는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가 상시화에 가까워질수록 해상 물류의 지도는 바뀝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면 물류비가 움직이고 군수 이동도 같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린란드는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요지가 됩니다. 다섯째는 기후와 데이터입니다. 그린란드 빙상은 지구 기후 변화를 읽는 핵심 자료입니다. 기후 변화는 앞으로 재난과 식량, 에너지, 국경 관리와 군사 운용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이 데이터를 과학의 영역에만 두지 않습니다. 국가 운영의 장기 계산에 넣습니다. 이 모든 가치가 한 방향으로 모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빌려 쓰는 거점으로 두기에는 불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와 협력의 정책에서 더 직접적인 소유와 편입의 정책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린란드가 가진 군사 자원 항로 데이터의 가치가 커질수록 트럼프식 접근은 더 힘을 받습니다. 덴마크는 이 흐름을 막으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카드는 사실상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린란드 주민의 마음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덴마크의 반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민들 1인당 10만 달러 지급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경제 지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 겨냥점은 소득 보전이 아닙니다. 이 제안은 그린란드 주민들이 오래 기억해온 덴마크 통치의 경험을 직접 건드립니다. 그린란드 사회에는 강제 이주, 문화 동화 정책, 차별적 대우, 그리고 6, 70년대 강제 피임 시술이라는 상처가 축적돼 있습니다. 이 기억은 그린란드 주민들의 가족사로 전해져 왔고 지금도 정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그 기억을 환기시키며 덴마크 체제 아래에서 계속 머무를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린란드 주민이 덴마크에 대한 불신을 다시 꺼내 들도록 만들면 독립 논의가 힘을 얻습니다. 독립은 곧 새로운 후원자를 찾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때 미국은 군사, 재정, 인프라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등장합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서 군사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고 북극 감시와 우주 체계에서 그린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득은 그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덴마크의 반응이 거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문제를 자치와 복지의 문제로 다루려 하지만 실상은 국가 위상과 직결됩니다. 그린란드를 잃는다는 것은 북극 문제에서 발언권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국제회의장에서 덴마크가 지금과 같은 위치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주민투표로 이어질 경우 덴마크는 선택권을 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미국의 직접적 회유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린란드 주민의 시선은 더 복잡합니다. 덴마크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미국 편입은 복지와 투자, 고용 확대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군사 전초기지로의 고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 논의가 커질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의 관계는 분명한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관리 대상이 아니라 소유에 가까운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덴마크는 주권을 주장하지만 그들이 그린란드의 재정과 안보를 모두 책임질 역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선택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지만 선택지마다 대가가 따릅니다. 트럼프는 이 삼각관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그린란드는 미사일 경쟁의 요지였고 이제 다시 한번 세계 강대국들의 계산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 접근은 이 흐름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이자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핵심 거점입니다. 북극 항로의 주도권은 물류와 군수 이동, 에너지 흐름을 동시에 좌우하며 이는 곧 글로벌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반대와 그린란드 주민을 향한 미국의 설득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한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